할머니 나야 나 사고 났어. 혼자 사는 78살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손주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울먹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꺼내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은행 직원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고 그날 밤 할머니는 진짜 손주를 만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은 가을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윤분자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혼자 보내고 계셨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동네 경로당에 다녀오고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 오후에는 TV를 보다가 졸기도 하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인 큰손주 준호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며 연락이 뜸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뭐. 공부하느라 정신 없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다는 건 할머니도 알고 계셨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분명히 손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숨소리.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야 준호야. 준호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요? 중학교 때 시험을 못 봐서 울던 모습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손주가 지금 전화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큰일 났어. 사고 났어. 뭐? 사고? 다친 데는 없어. 어디 다쳤어? 할머니는 벌써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상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통사고? 싸움?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일? 다치진 않았는데 할머니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했는데 사람을 쳤어. 할머니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준호야 사람을 쳤다고? 그 사람은 괜찮아? 많이 다쳤어? 할머니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가 급하다고. 할머니 나 어떻게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주가 감옥에 간다고? 그 착한 손주가. 할머니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주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할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할머니 나 정말 죄송해요. 3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자식들이 가끔 드리는 용돈을 모아둔 돈. 나중에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할머니가 돈 준비할게. 근데 어디로 보내면 돼?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경찰서에서 알려준 계좌로 보내야 한대요. 지금 바로 보내야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신대요. 할머니 빨리 보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보낼게.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 응.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알면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할머니만 알아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고 화를 낼까요? 며느리도 놀라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차라리 할머니가 조용히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습니다. 내 손주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달락 은행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는 이미 반쯤 넘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은행을 향해 걸었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해.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착한 손주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손주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빨리 움직이지 않고 숨은 자꾸 가빠지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데 괜찮아. 손주만 무사하면 돼.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손주의 미래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손주가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뛰듯이 건넜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준호한테 잘 말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 조심하라고 해야지. 할머니는 벌써 손주를 만났을 때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혼을 내야 하나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일단은 위로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손주도 충분히 놀라고 겁을 먹었을 테니까요. 드디어 은행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1번. 지금은 15번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아깝지 않아. 할머니에게 손주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나야 지금 어디세요? 보내셨어요? 아니 준호야. 지금 은행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곧 차례가 올 거야. 할머니 빨리 올 시간이 별로 없대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빨리 안 보내면 합의 안 해주신대요.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하라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가 최대한 빨리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앞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18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급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19번, 20번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2,500만 원 출금하려고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들고 할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출금하시는데 혹시 어디 쓰실 데가 있으세요?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면 직원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쓸 일이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하지만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출금하실 때는 확인이 필요해서요. 혹시 가족분께 연락해 보셨나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필요 없어요. 빨리 돈만 주세요. 할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손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할머니는 창구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구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손주분한테서 전화 오셨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잠깐만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은행 안쪽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직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하신 게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손주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손주가 사고 났다, 경찰서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준호 목소리랑 똑같았다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직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손주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손주분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다른 번호로요. 평소에 쓰시던 번호로 전화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손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분명 손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저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안전했습니다. 경찰서에 있지도 사고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았던 겁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주워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실 뻔하셨어요. 지금 은행에 계시니까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행히 돈을 보내시기 전에 막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조심하며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죠? 어머니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정말 교묘해요. 어머니만 당하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잘 대처하신 겁니다. 직원은 계속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시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전화는 진짜 우리 준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 사기꾼들이 인공지능으로 손주분의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만으로도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건 좋지만 그 기술을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전화번호 저장하셨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그 번호를 메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주 준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상담실로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사고 났다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준호야,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너무 놀랐어. 할머니는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분과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상담실에서 한참을 할머니와 손주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심정, 은행으로 달려오던 마음, 그리고 직원이 막지 않았다면 3천만 원을 보낼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평소에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조심했어야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자주 전화드리고 영상통화라도 했으면 할머니께서 제 목소리를 더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혼자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상담실 밖에서 은행 직원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고 그 번호는 이미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번호라고 하네요. 그럼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당하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돈을 보낸 분들도 계실까요? 어머니, 제가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팸플릿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오늘 너무 놀라셨죠? 그래 집에 가자. 은행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집에서 해줄게.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제발요. 준호의 간청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바로 믿지 마세요. 꼭 저한테 먼저 확인 전화 주세요. 제 번호 저장하셨죠? 그래 저장되어 있어. 그리고 할머니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직접 찾아뵐 거예요. 전화로 돈 보내달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쉽게 속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은행 직원분 말씀 들었잖아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대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까지 흉내낸다니 누가 그걸 구분하겠어요. 그래도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속아 넘어갈 뻔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속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손주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할머니는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건강하셔야 저희를 더 오래 보시죠. 준호가 할머니께 칼국수를 떠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먹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괜찮아 준호야. 넌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빠한테도 이 일 말씀드려야 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아빠가 알면 걱정하실 거야. 할머니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족 모두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해야죠. 준호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호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정성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준호야. 내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외로웠나 봐. 그래서 내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서 의심도 안 하고 믿었나 봐. 할머니의 고백에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어? 넌 바쁜데. 할머니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쁜 게 무슨 소용이에요. 할머니를 못 챙기면.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오늘 일을 곱씹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천만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였다는 것을. 만약 평소에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냈다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급하게 들어서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와서 할머니를 위로했고 딸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들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다만 이제는 너희들한테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너희한테 물어볼게. 가족들은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매일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둘째, 주말에는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찾아뵌다. 셋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확인한다. 그리고 아들은 할머니의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앱이 의심스러운 전화는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그리고 만약 전화가 오면 이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세요. 며칠 후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손주 목소리까지 흉내낸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혹시 그것도 보이스피싱일까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조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받은 팸플릿을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절대 전화로 돈 보내면 안 돼요. 꼭 가족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경로당 관계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은행 직원을 초청해 강의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도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거의 3천만 원을 보낼 뻔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분이 막아주셨죠.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에 다른 어르신들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정말 교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경찰관은 손가락을 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셋째,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하세요. 아까 전화건 번호 말고 평소 저장된 번호로요. 은행 직원도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큰돈을 출금하실 때 저희가 여쭤보는 건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님,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게 사기였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서로 조심해야죠. 우리끼리라도 자주 이야기 나누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경로당 어르신들은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다 같이 의논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연락하고 손주 준호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 네, 어떡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너희들한테 폐가 될까봐 연락도 잘 안 했거든. 혼자 외로워도 참았고. 그런데 이제는 외롭거나 무서우면 바로 전화해. 그리고 너희들도 자주 연락하잖아. 그게 참 좋더라.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그리고 그때 은행 직원분한테도 정말 감사해. 그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요. 저도 나중에 은행 가서 감사 인사드렸어요. 그분이 할머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다. 준호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도 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한다. 처음에는 내가 실수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 것 같다. 세상은 참 무섭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 은행 직원분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고 경로당 친구들처럼 함께 조심하자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내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조심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한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윤분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3대 원칙. 의심하기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일단 의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확인하기 반드시 평소 저장된 번호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방금 전화 온 번호로 다시 걸면 안 됩니다. 상담하기 가족, 친구, 은행 직원, 경찰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고 났어. 합의금이 필요해. 경찰서에 있어. 빨리 돈 보내줘. 납치됐어. 돈 보내지 않으면 위험해. 금융사기에 연루됐어. 계좌 옮겨야 해. 대출 받을 수 있어. 먼저 수수료 보내. 가족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외로움이 줄어들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려드리되 무섭게 하지 마세요. 엄마,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윤분자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